내 딸이 날 무릎 꿇게 하려 했다. 900만 원 털고 나보고 빌라고? 딸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족이라서 용서할 수 없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송파구 석촌동의 낡은 단독주택 앞에서 이란이는 우산을 접으며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40년을 함께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지킨 이 집은 그녀에게 전쟁터이자 안식처였습니다. 라니는 올해 65이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지 40년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 서류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고객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말에도 세무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펜을 쥐고 있었고 눈은 숫자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의 중심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지훈, 라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지훈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라니는 장례식장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다 해줄게. 라니는 딸에게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영어 학원비도 해외 어학연수도 모두 라니가 됐습니다. 지훈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라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딸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훈은 31살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박하리는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니는 결혼식 비용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 한 채를 신혼부부에게 월세 40만 원에 임대해줬습니다. 시세는 8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라니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헌신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라니는 딸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지훈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라니의 시선이 딸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가느다란 금색 시계였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라니는 그 브랜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 500만 원은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어머, 지훈아. 그 시계. 응? 아, 이거. 할인 오빠가 결혼기념일에 사줬어. 지훈은 웃으며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라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사위의 월급으로 그런 선물이 가능할까? 그녀는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훈 부부의 수입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라니는 지훈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시계와 같은 색상이었습니다. 가방 옆에는 새 지갑도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일이 잘 되나 보네? 라니가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박하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장모님. 그냥 지훈이 좀 쓰고 싶어 해서요. 지훈이 월급으론 힘들 텐데. 그게... 사위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라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우리 잘 살고 있어. 그날 밤 라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조금 더 공허해 보였습니다. 라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지윤에게 매달 입금되는 월세 40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체 기록은 없었습니다. 라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로서의 직관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소비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니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객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숫자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딸의 시계와 가방만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라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윤아?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응, 잘 지내. 엄마도 건강 챙겨.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라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송파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라니는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싼 음식을 먹으며 오직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라니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 헌신이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라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라니는 사무실 책상에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절 안내.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라니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결제 거절. 그녀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카드 결제가 거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세무사로서 그녀는 돈을 정확히 관리했습니다. 통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었고 비상금은 별도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라니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띨 숫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 13만 원, 300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이었습니다. 라니는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일주일 전부터의 출금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마이너스 120만 원, 루이비통 청담점 마이너스 85만 원, 인천공항 면세점 마이너스 43만 원, 파크하얏트 서울 마이너스 38만 원. 라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결제가 보조카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윤이 대학생 때 만들어준 카드였습니다. 라니는 그 카드를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남겨뒀던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라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쳐다봤지만 라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보조카드도 본인 계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조카드 사용자가 결제하면 주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보조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까요? 라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드를 정지하면 지훈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라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지해 주세요. 은행을 나서는 라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지훈이 그랬을까? 돈이 필요하면 말했어야 했습니다. 라니는 딸에게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몰래 썼을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라니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지훈은 받지 않았습니다. 라니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통화 좀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니는 딸 부부가 사는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니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니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 안쪽에서도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라니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지훈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라니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알아. 엄마가 카드 정지시켰어. 라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거실 문틈 사이로 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럼 난 메인 카드 막으면 되지. 월세 자동이체 카드 말이야. 라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가 곧 전화할 거야. 나한테 빌게 돼 있어. 카드 풀어달라고.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볍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맨날 그랬잖아. 라니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라니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한테 빌게 돼 있어.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라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40년간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줬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랑은 무엇이 되었을까? 라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라니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라니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카드 왜 정지시켰어? 나 지금 급한데. 풀어줘. 라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라니는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해 있었습니다. 라니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라니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라니는 지난 40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라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라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라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엄마, 카드 언제 풀어줄 거야? 지훈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카드 말고. 다른 얘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니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저녁에 갈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라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뒤에는 새벽이 온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라니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올리브색 안락 의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둔 의자였습니다.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라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빌게 돼 있어. 라니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라니는 40년간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도 욕망도 행복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오직 지훈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녀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었을까? ATM기였을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였을까? 라니는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라니가 직접 작성한 조항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악용할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니는 조항을 다시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형식적으로 넣었던 문구였습니다. 설마 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박도연 변호사, 세무사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라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이란희입니다. 아, 라네 세무사님. 무슨 일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은 라니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의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보조카드 사용 내역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프린터가 천천히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라니는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명품점, 호텔, 항공권. 총액은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라니는 형광펜으로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라니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피스텔 문 앞에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곧 전화할 거야. 나한테 빌게 돼 있어. 라니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니는 박도연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흰색 책상과 검은색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라니를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라니는 가방에서 빨간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녹음 파일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네. 계약서의 특약 조항이 명확합니다. 게다가 녹음 파일과 금융거래 내역이 증거로 충분합니다. 라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무사님, 혹시 따님과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니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해요? 네. 가족관계니까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후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지훈에게 72시간 내 퇴거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위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라니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올리브색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라니는 화면을 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곧 다시 울렸습니다.
라니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짓이야? 퇴거 명령이 뭐야? 라니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라니가 받았습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보고 72시간 안에 나가라고? 라니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말 좀 해봐. 왜 이러는 거야? 지훈아. 라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쓴 돈 다 알아.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했는지도 알아. 엄마, 그건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나 엄마 딸이잖아. 딸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라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니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하지만 라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딸에게 이용당하며 자신을 잃어버리며 고통 속에서 늙어갈 것이라는 것을. 라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택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위 박하린이었습니다. 라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라니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날 필요 없네. 결정은 이미 났네. 그날 밤 라니는 올리브색 안락 의자에 앉아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고 지우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는 것을, 돌아갈 수 없는 과거라는 것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결말이 기다리든. 퇴거일 아침이었습니다. 라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라니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지훈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라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들어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라니는 팔을 뻗어 딸을 잡았습니다. 지훈의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라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쓴 거 나쁜 거 알아. 근데 나도 모르게. 응. 그냥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었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라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쓴 거야? 응,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훈이 라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줘. 응, 다시는 안 그럴게.
라니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나 어떡해. 나 쫓겨나면 다른 집 구하면 돼. 할인 오빠 월급으론 안 돼. 이 동네는 전세가 너무 비싸. 그럼 다른 동네로 가.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라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생각해서 나 쫓아내는 게, 응,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지훈은 라니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엄마가 준 카드 쓴 게 뭐가 잘못이야? 라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드를 준 게 아니야. 비상용으로 만들어 준 거야. 그게 그거잖아. 아니야. 너 그거 알면서 썼어. 내 허락 없이.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썼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뭐가 어때? 엄마 돈 많잖아. 나한테 그 정도 써주는 거. 라니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정도가 뭔데?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지난 석 달간 800만 원 넘게 썼어. 내 비상금 통장 다 비웠어. 그래도 뭐? 엄마는 나한테 뭐든지 해주잖아.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라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맞아. 나는 너한테 뭐든지 해줬어. 라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었어. 뭐? 너한테 너무 많이 줬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어. 그래서 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나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이 됐어.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아, 나도 사람이야. 내 엄마지만 나도 사람이야. 라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상처받아. 나도 슬퍼. 내가 나한테 한 말들 다 들었어.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한테 빌게 돼 있다고 했지. 넌 그렇게 확신했어.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난 다 들었어. 라니는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이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훈이 라니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니는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제발. 지훈이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대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니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딸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40년간 아껴 키운 딸이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싫어. 엄마가 용서할 때까지 안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라니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임신했어. 2달 됐대. 지훈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쫓아내면 아기는 어떡해? 라니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훈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계산이 보였습니다. 라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카드였습니다.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라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훈아, 응? 너 지금 아이까지 이용하는 거니?
지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진짜 임신했어. 병원 갔다 왔어. 그래, 믿어. 네가 임신한 거. 그럼. 하지만 라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 너 임신했으면 남편이랑 둘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와? 엄마가 외할머니잖아. 외할머니라고 뭐든지 해줘야 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아이를 협박독으로 쓰고 있어. 그거 알아? 아니야. 맞아. 너 계산하고 있어. 내가 아이 생각해서 용서할 거라고. 라니는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 진짜 이럴 거야? 응. 진짜야.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라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나가면 진짜 다신 안 와. 그래. 연락도 안 할 거야. 알았어. 엄마, 후회할 거야. 라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후회는 해도 내가 해. 넌 신경 쓰지 마. 지우는 라니를 노려봤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차가운 시선이 남았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해. 지훈이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라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라니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이 무너졌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라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아프지만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라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서서 거실로 갔습니다. 올리브색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라니는 견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라니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단풍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노란색이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라니를 고소했습니다. 부당 퇴거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라니는 박도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모두였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원고 패소. 지우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사위 박하린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라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라니는 지훈이 빚더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품 구매로 쌓인 신용카드 대금이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있었습니다. 총액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훈은 결국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SNS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라니는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이 되면 라니는 올리브색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라니는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아이는 건강할까?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라니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곧 녹아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라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저예요. 할인이에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네 장모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인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라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지훈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라니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장모님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지금 어디야? 서울대병원 신생아실이요. 알겠어. 지금 갈게. 라니는 전화를 끊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대 병원이요. 라니는 눈 내리는 거리를 택시 창 밖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라니는 신생아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라니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아이는? 안에 있어요. 할인이 신생아실을 가리켰습니다. 라니는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작은 아기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할인이 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이리안. 라니는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은 작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자였습니다. 라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인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왜? 제가 지훈이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장모님한테 너무 짐이 되게 했어요. 라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아니에요. 제 잘못도 커요. 지훈이가 카드 쓸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말해도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라니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실했습니다. 지훈이는?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있어요.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아픈가? 아니요. 산후조리 중이에요. 근데 장모님을 보기 싫어해요. 라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괜찮아. 장모님, 아이만 건강하면 괜찮아. 라니는 다시 신생아실을 봤습니다. 아기가 작게 하품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라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리안 좋은 이름이네. 네. 착하게 자라라고 지었어요. 라니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오랜 상처가 천천히 아물었습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라니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손자였습니다. 라니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올리브색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라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망가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이었고 의존이었고 때로는 폭력이었습니다. 라니는 지훈을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경계를 지키며 건강하게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라니는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고객을 만났습니다. 세금 상담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라니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리안이가 100일이에요. 시간 되시면 오시겠어요? 라니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도록 할게. 100일 잔치 날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렸습니다. 할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지훈도 있었습니다. 라니는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라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응. 리안이는? 저기 있어요. 할인이 가리킨 곳에 아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라니는 아기 앞에 앉았습니다. 아기가 라니를 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라니는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리안아. 아기가 웃었습니다. 라니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라니는 평온을 느꼈습니다. 오랜 전쟁이 끝났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아물고 있었습니다. 라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훈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라니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라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리브색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라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올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니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